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 등이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새 정부 첫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를 결정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오늘 오후 원포인트로 열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의 사면이 유력하고 범여권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도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당초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게 된 건 사면을 둘러싼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고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걸로 예상되지만 사면으로 가닥을 잡은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선 송원석 원내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통령실에 명단을 전달했던 정찬민, 심학봉, 홍문종 전 의원이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 사면에 반대한다며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최종 명단에 함께 올랐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에 나섰다 이른바 건폭으로 몰려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도 상당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과 복권이 결정되면 조국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서게 됩니다. 호남 지역에서 높은 지지세를 보여온 조 전 대표의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휴전기로 2주 동안 중단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오늘 다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3번 연속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강제 구인 요청을 오늘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형사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작 재판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번이나 집행을 시도했지만 거센 저항으로 이마저도 무산시켰습니다. 교정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접 해명글을 올려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서울구치소는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해 충실히 특검 지휘에 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오늘 법원 휴전기를 이유로 2주 만에 열리는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당뇨와 겹쳐있기 때문에 상태는 되게 심각한 상태입니다. 좀 현재로서는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하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 내란 특검은 재판부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것 말고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걸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없이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이미 2주간 휴전기에 재판을 진행해달라던 특검 요구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휴전기간 중에도 기일을 진행하겠다는 지침을 밝혔음에도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휴전기에도 주 4회씩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하고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기소 후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려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였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달 말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이슈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병력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등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논의와 관련해 숫자보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이어 5세대 전투기 배치를 예로 들며 새로운 전투자산의 한반도 배치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8,500여 명 규모인 주한미군의 역외 재배치와 함께 현 육군 중심 전력의 변화 가능성도 시사한 걸로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을 염두에 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동맹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고 한국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I don't think it should be considered a foregone conclusion that we're saying, hey, if we go to Taiwan, you're going to Taiwan too. That's not the case. 그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지름길을 택한다면 전투태세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며 기존에 설정한 목표와 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일부 조정된 데 대해선 폭염과 함께 홍수 피해에 상당한 병력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다며 한국 국민이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배제 논란이 거셉니다. 미국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회담 장소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유럽 차원의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정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오는 15일 미러 정상회담 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회담장인 알래스카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조율 중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부통령은 젤렌스키를 만나기를 거부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꾸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3자 회담 추진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We're at a point now where we're now trying to figure out, frankly, scheduling and things like that around when these three leaders could sit down. 미국의 3국 정상회담 검토는 우크라이나가 빠진 강대국만의 일방적인 종전 논의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교환을 언급한 터라 우크라이나 패싱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We're going to get some back. We're going to get some switched. There'll be some swapping of territories to the betterment of both.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도 러시아의 악행을 알고 있다면서 영토 분할을 전제로 한 협상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шлях до миру для України має визначатися разом і тільки разом з Україною. 유럽연합도 미러 정상회담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 시간 11일 긴급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유럽연합은 유럽 전체 안보에 관한 문제인 만큼 모든 합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Wir können jedenfalls nicht akzeptieren, dass über die Köpfe der Europäer, über die Köpfe der Ukrainer hinweg über Territorialfragen zwischen Russland und Amerika gesprochen oder gar entschieden wird.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공장에 대한 드론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고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최소 5명이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